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5년 7월 16일 기준으로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9%나 급등했어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잠잠했는데 말이죠. 정말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게티 주가 급등 배경, 그리고 특히 이들이 발표한 그 기술적 혁신, 이게 뭔지 좀 자세히 풀어보죠. 좋습니다. 양자 컴퓨팅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만 짚어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소식부터 보죠. 리게티가 36큐비트 시스템에서 게이트 충실도를 99.5%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이 충실도, 영어로는 fidel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양자 연산,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99.5%라는 건 오류율이 단 0.5%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0.5% 오류율이요? 네. 이전 기록과 비교하면 오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상당한 발전이죠. 양자 컴퓨터가 진짜 쓸모 있으려면 이 오류율을 잡는 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거든요. 여기서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류율이 절반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 99.5% 충실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실용화에 얼마나 가까워졌던 신호일까요? 뭐랄까 기존 컴퓨터로는 못 푸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기준선 같은 게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이 큐비트들을 제어하는 게이트 연산의 정확성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개별 연산의 오류는 작아 보여도 복잡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막 쌓여서 결국엔 계산 결과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작은 오류가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99.5% 충실도 이건 확실히 그냥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신소재 개발이나 촉매 설계 같은 분야 있잖아요. 이런 데서 양자 시뮬레이션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진짜 오류 내성, 그러니까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면서 복잡한 계산을 안정적으로 하는 양자 컴퓨팅이 되려면 게이트 충실도가 한 99.9%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봐요. 99.9%요? 네. 그러니까 99.5%는 정말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은 거죠. 일종의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99.5%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디딤돌 역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오류율만 개선한 게 아니라 이 36큐비트 시스템이 모듈형으로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듈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독립적인 양자칩 여러 개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서 더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레고 블록처럼요? 네. 큐비트 수가 많아지면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큰 칩으로 만들고 제어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여기서 칩넷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작은 독립 칩들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양자 시스템에서는 이 연결 과정에서 양자 상태의 안정성, 그러니까 결맞음을 유지하고 또 칩 간 오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리게티는 바로 이 칩랩 방식이랑 초전도 큐비트를 결합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칩들을 연결하면서도 개별 칩의 높은 충실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확장성 문제를 풀어가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확장성을 위한 설계군요. 모듈형 설계 말고 리게티가 내세우는 다른 기술적 장점은 없었나요? 자료에 다른 방식과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리게티 CEO가 그런 얘기도 했죠. 자신들의 초전도 큐비트 시스템이 그 이온 트랩이나 중성원자 기반 큐비트 방식보다 게이트 작동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1000배요? 속도도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연산 속도도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미 100큐비트 이상 시스템 개별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기술적 진전이랑 확정 가능성이 딱 결합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실도 향상,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 거기다 빠른 속도까지. 이런 점들이 모여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거군요. 주가 29% 급등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요. 근데요, 이런 연구실 수준의 성과 발표는 사실 이전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히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자료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나 뭐 회의적인 시각 같은 건 없었는지요? 네, 시잼은 이번 발표를 양자 컴퓨팅 상용화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화학, 신소재, AI 같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진 거죠. 리게티가 기술적 난제를 돌파했다는 인상을 주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중론도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정말 널리 쓰려면 여전히 큰 산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결맞음, 코헤어런스. 그러니까 큐비트들이 외부 방해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간이요? 네. 수많은 큐비트들이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또 99.5% 게이트 충실도도 인상적이긴 하지만 복잡한 알고리즘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바로잡는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건 여전히 거대한 공학적 과제입니다. 어쩌면 개별 게이트 충실도 높이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류 정정 기술이요? 그게 또 큰 과제군요. 그렇죠. 게다가 경쟁사들 기술 개발 속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급등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성과라기보다는 99.5%라는 구체적인 게이트 충실도 향상, 그리고 모듈형 설계를 통한 확장성 제시가 결합되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류율 감소와 확장성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아직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분명 양자 컴퓨팅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리게티 컴퓨팅 소식,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기술 발전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떤 현실의 문제가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